박기복님께서 윤석열 왜 수의복 안 입나요? 왜 안 입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불구속 상태. 네, 네. 근데 사실 구속 상태에서도 옛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수의를 입었는데 네. 그걸 이제 법정 수사할 때는 수갑이나 수의. 아니 박근혜 호송 저기도 들어갈 때 이 수갑.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호송될 때는. 네네. 근데 그때도 박근혜도 보면 수의복은 안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권 규칙으로 조금씩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히 법정 안에서는 평상복, 네. 포승 입고 포승처럼 수갑을 벗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도둑이나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저렇게 그 완전 풀매를 하고 예. 김건희랑 똑같이 예, 그 풀매라고 빨간 나타나서 넥타이 평소처럼 하나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네. 오만방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네. 판사한테도 겨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까딱 인사하는 정도인데 뭐 지금 재구속 사유가 쌓여 있으니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요거 관저 사적 유형, 혈세 탕진, 국고 손실 싹 다 고발하러 왔습니다. 경찰 국수본에다가 예, 고발하러 왔고요. 요거 전에 경찰이 송치한 문서도 지금 민주당 세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네. 군사반란, 내란죄,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으로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한 거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이야 구속영 청구해라.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 법률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문서를 입수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 고소가 되어 있습니까? 고발이 됐습니까? 예, 서울지방 변호사 이런데 공문 나간 네. 거 보면 이 법원을 거의 혼자 그냥 점유하듯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다른 사건 변호하러 오는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경우만 오라. 그리고 앞에 다 신분증 검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미리 지난주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해서 미리 다 해놨다는 거 네. 아니에요, 공문도. 그러면 자기 혼자 저 법원 저 큰 법원 경례를 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된 거 아니냐고요, 사실상. 그리고 다 신분증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걸어서 들어가게 해야죠. 뭘 차를 타고 지하로 누가 뭐 맞습니다. 해코지 할 저기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 변호사님들이랑 사측관 관계들이 지각이 지금 속출하고 있대요, 실제로. 평상처럼 갔다가 당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공문 그래서 누가 뭐 늦어지고, 자세히 안 예, 봤을 그럼요. 테니까. 모르는 분도 많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첩자로 뻔뻔한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피의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해가지고 포토라인 안 세우려고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최종 구속 단계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망신 주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또 검찰이 많이 이용해 왔고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가급적 세우지 않는 방안들로 예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윤석열 들어서자마자 국민 알 권리 위하겠다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은 제일 먼저 또 그 혜택을 보려고 저렇게 덤비는 거예요. 참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법원이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때 쓰는 대로 그 원칙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폭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원 폭동에 대해서 엄벌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피의자 그중에서도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내란 수괴라고 하는 인간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어느 때보다 만약에 경호상에 문제가 있거나 경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사법부에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 전직 대통령은 다 세웠어. 네. 근데 윤석열한테만 다른 예외 원칙을 적용해줘. 그러면 앞으로 사법부 구속되거나 이렇게 할 때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윤석열처럼 해줘 이렇게 얘기할 거 네네. 아닙니까? 나도 윤석열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줘. 네. 나도 윤석열처럼 지하로 차 타고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허물었다고 하는 점에서 아까 신뢰자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신뢰도 이번에 스스로 훼손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래서 봅니다. 누가 그 법원에 있는 그 저울 진 그 뭐라 그래요 정확히 그 DK. DK. 그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 비판적으로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걔는 눈을 가려야 되는데 네. 지금 눈을 부름뜨고 누구냐를 가지고 네.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니 네. 그 지금 법원 앞에 있는 그 DK상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염치라도 좀 갖춰줘야 될 텐데 네. 그게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네. 이후에도 상당한 그 후폭풍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간이 안 좋고 뭐 녹내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오길래 제가 방송에서 이건 속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이런 걸로 나중에 핑계대기 위한 빌드업 작업일 거다. 네. 근데 뭐 오늘 영상 딱 보니까 뭐 전혀 뭐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저 기색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혈색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윤석열을 따라하는 우리 어렸을 때 따라쟁이라고 이렇게 장난치고 했던 그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윤석열이 갔던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따라쟁이 우리 한덕수 내란 대행 한번 그 예배 사진 있습니까? 동영상이 원래 있는데 아마 그게 저작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교회 뭐 어디신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뵈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네. 왼쪽에 목사님 계시네요. 그 M 교회, 우리나라 아주 초대형 교회 M 교회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게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 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출마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일부러 따라서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직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리실 쪽의 사정을 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 두 군데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미 다 대선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총리실 직원들이 전부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했겠죠. 네. 예. 근데 아니 그러면 반기문 꼴 나지 않겠냐. 반기문이 그랬거든요. 2017년 1월에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12월 말에 그만두고 1월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했는데 20일 만에 드롭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선거 자금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감당 못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쪽은 우린 돈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4일이 공직사퇴 시한이거든요. 그러면 4일날 공직사퇴 하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 등록이 11일 네네.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일주일만 돈 쓰면 돼.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사퇴 시한 전까지 버티다가 국민의힘이 그때 후보 선출하면 일주일 사이에 단일화 해버리고 네.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국민의힘 쪽으로 해가지고 후보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3후보로 나가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러니까 돈 쓸 게가 일단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증을 숱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도 없고 검증 다 해서 더 나을 것도 없다.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만 잘 버티면 그냥 대선 후보로 바로 나간다. 이런 계산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쉬운가 보네. 대선 후보 되는 게.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지금 짜고 있는 인생 거죠. 자체가 네. 기회주의야 얍삽함의 극치 아닙니까? 예. 얍삽하다는 표현 진짜 오랜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잘 나갈 때는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고 막 우기고 호남 사람들 연락 오면 나 호남 사람 아닌데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고 심지어 네. 매몰차 이건 증언자가 너무나 많아요. 뭐 박지원도 저희 전국총장도 공개적으로 했고요. 뭐 제가 아는 분도 하고 유정근 전 전북도지사도 사석에서 그렇게 규탄했다더라고요. 네. 전북도지사 할 때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연락하지 마라. 왜 호남 사람들 기저 정부 되자마자 호남 모임에 전화가 오잖아. 나 전주 출신인데 연락 안 하세요. 아하. 어디서 모입니까? 이런 돌아다니는 JP 때는 어떻게 했답니까? JP가 저 실권이 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충청도라 그랬지. 그런 식이죠. 인간 자체가. 자, 저 행보가 뭡니까? 대정부질이 불참하고 영호남 다 다니면서 막 예. 손편지 공개하고 손편지 맞아. 뭐 너무나 따뜻한 좀 착한 식당 가가지고 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나라의 지도자나 리더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히고 트럼프랑 통화 내용한 것도 지가 다 알아서 공개해서 네. 정말 외교상의 결례기도 하죠. 아유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비밀 누설. 예, 하네요, 그럼요, 진짜. 그렇죠. 그건 정말 국가간의 원수가 중대한 노인데 원수간의 대화 내용을 네. 마음대로 공개하고 이제 뭐 또 지가 뭐 관세 협상도 하고 뭐 지가 관세 협상을 해갖고 관세가 풀렸다는 거짓말도 막 대놓고 하고. 손편지 나오네요. 아까 이제 화면에. 교회가 네. 이제 명성교회잖아요. 예. 서울 강동구에 저희 동네에 있어 사는데 보니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보이더라고요. 어. 부활절에 자기 지역구 그렇죠, 교회 가는 그렇죠. 것은 이해가 돼요. 네, 네. 한덕수가 뭐하러 옵니까? 거기 살는 것도 아니고. 네. 순전히 옛날에 이제
보수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하거나 또는 출마를 야욕을 품을 때 네. 저 교회가 신도가 한 5만 명인가 10만 명이 될 겁니다. 네. 초대형 교회죠. 네, 초대형 교회인데 네. 저는 필수 거의 코스가 돼 있는 저기 거죠, 곧 지금. 출마 선언한다고 보는데 이러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예. 지금 공직을 악용해서 사전 선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열세로. 네네. 다 국민 열세로 월급받고 국민 열세로 교통비 맞아요. 다 지원받고 업무 추진도 쓰면서 이런 그냥 확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아니 네. 저기 폭삭 썩어서 양관식이라니까 이런 학씨 폭삭 이런 학씨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